많아지죠. 자, 이제 그래, 많아졌다가 다시 줄어지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 12페이지에 41번 제7의 문제입니다. 주택법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겠죠. 자, 주택조합은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설립한 직장주택조합을 해산하려면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했는데,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설립한 직장주택조합을 해산할 때는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인가 받을 필요 없죠. 틀렸고요. 자, 5번에 지역주택조합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이후에 조합원을 추가 모집한 경우는 주택조합의 변경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이거는 설립 인가를 받은 후에 조합원을 추가 모집을 할 때는 반드시 변경 인가 받아야 됩니다. 맞네요. 정답이 5번이다 이건데, 4번 같은 경우는 조합원이 사망했더라도 조합원 수가 2분의 1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면 조합원을 충원할 수 없다 했는데, 사망을 하면 충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틀렸고 5번이 정답이다 이거예요. 자, 42번입니다.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주택조합은 등록하지 않고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건설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주택조합은, 자, 건설업자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자,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의 토지에 대하여 매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없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뭐 있다 없다 이런 거는 기출문제라도 너무 평이한 문제니까 답을 맞출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정답이 2번이다 이 뜻입니다. 조합에 관한 문제를 많이 풀었으니까 뭐 너무 다 안 봐도 될 것 같고. 43번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총회의 필수적 의결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임원의 선임과 해임. 자, 임원은 반드시 모든 조합의 총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 내용, 돈과 관계되는 것도 총회 의결을 거칩니다. 상환사채의 발행 방법과 변경. 주택상환사채는 누가 합니까? 주택상환사채는 한마디로 조합원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상환사채를 발행하는 사람은 주등이죠. 주택공사와 등록업자만 발행하니까 발행 방법에 대해서 주택조합이 의결할 사항이 아니죠. 그러니까 3번이 정답이다. 아, 그렇죠. 생각을 잘 해두시고요. 자, 44번입니다. 주택조합 법령상 인가대상 행위가 아닌 것. 주택법령상 인가대상 행위가 아닌 것. 지역주택조합의 해산. 자, 지역주택조합을 해산할 때도 등록을 할 때, 조합 설립을 할 때 인가 받았으니까 해산할 때도 인가해야 됩니다. 다만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설립한 직장주택조합은 거기는 신고했잖아요. 그럼 해산도 뭐가 돼요? 신고죠. 이때는 신고만 하면 되니까 정답이 몇 번이다? 3번이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 하나는 확실하게 잡아두시고요. 자, 45번 주택법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리모델링 조합은 제외하고요.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80% 이상의 토지 사용권을 확보합니다. 맞죠? 지역과 직장은 80% 사용권을 확보. 리모델링은 사용권 확보가 필요 없죠. 왜? 소유자니까. 탈퇴한 조합원은 조합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받아내야 되겠죠? 조합원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을 구성하되 조합원은 몇 명? 20인 이상입니다. 그래서 5, 7은 20. 공법상 조합은 정비조합은 5인, 도시개발조합은 7명, 주택조합은 최소한 20명입니다. 그래서 5, 7은 20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정답이 3번이다 하는 게 바로 보입니다. 46번입니다.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요. 자, 문제 46번에 사업계획의 승인이에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은 일단 자, 우선 대상을 알아야 돼.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일단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단독주택 30호, 공동주택 30세대고요. 대지 조성 10,000제곱미터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다
단독주택이라도 한옥이라든가 이런 거는 50세대, 그리고 공동주택이라도 자, 이 반지역 연립이라든가 이와 같은 경우는 50세대라고 이렇게 제한 규정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요건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승인권자가 누구이냐 이거죠. 승인권자. 사업계획의 승인권자는 자, 일단 규모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러면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승인권자고 10만 미만이다. 10만 미만일 때는 특광특특시장군수다. 특광특특시장군수가 승인권자가 되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법이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국토부 장관이 승인권자예요. 이게 바로 승인의 기준이 나와 있는 거니까 우리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틀린 것이죠. 1번 주거 전용 단독주택인 건축법령상 한옥 50호 이상의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승인. 한옥은 50이니까 맞아요. 승인 대상.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하고 600세대 이상일 때 공구별로 분할이 가능하고 한 공구는 300세대 이상. 아까도 봤습니다. 맞아요. 사업주체는 공사의 착수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날로 5년 내에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자,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착공은 승인받고 5년 이내에 착공해야 됩니다. 맞아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승인 신청을 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됩니다. 60일 맞고요. 자, 사업계획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공사가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년 범위안에서 공사의 착수 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다 했는데 착공기간의 연장은 1년입니다. 그래서 착공의 경우는 일단 5521입니다. 자, 승인을 받고 5년, 그 다음에 승인받고 최초 공구를 제외하고는 5년, 최초 공구 제외한 경우에서 2년, 그 다음에 연장은 1년입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틀렸죠. 그래서 1년으로 고쳐야 되고요. 그래서 틀린 것은 5번이다. 자, 47번. 주택법령상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연결된 거 했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서울특별시 A구역에서 대지면적 10만 제곱미터의 50호의 한옥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자, 누구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니까 당연히 이거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자, 이럴 때는 누가 합니까? 국토부 장관이 되겠죠. 자, 그리고 비광역시 시구에서 지역균형 개발이 필요하여 국토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지역 안에 50호의 한옥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이때는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관, 이원 모두가 국장이겠죠. 그러니까 1번이 정답이다. 이런 문제는 기출문제도 상당히 좋은 거네요. 좋아요. 알아두시고요. 자, 문제 48번입니다. 주택법상 국토부 장관이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닌 것,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을 하는 경우 330만 이상의 택지개발사업 다 맞아요. 광역시 긴급한 주택나 해소가 다 맞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라고 했는데 자, 일단 주택공사가 시행을 할 때는 자, 여기 잘 봐야 돼. 개정된 법에 의해서 주택공사가 자, 주택공사나 지방공사다. 이들이 사업을 시행한다. 자, 요럴 때는 원칙적으로 이거는 그 시도지사가 승인권자가 돼요. 승인권자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경우인데 이제 이게 개정된 경우를 우리가 소브노트를 한번 정확히 봐야 될 파트가 사업계획 승인의 경우를 한번 봐봐요. 자, 사업계획 승인은
자, 건설 사업의 경우서 사업계획 승인 페이지 여기 있네요. 페이지 213페이지. 213페이지 보면은 국토부 장관의 사업계획 승인 대상, 국가와 지자체가 시행하는 거. 그러면 국가와 지자체가 시행하니까 주택공사와 지방공사는 시도지사가 승인하는 거예요. 330만 이상의 택지개발사업, 330만 이상의 도시개발사업, 수도권의 지역균형 6번 이게 신설된 거죠.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를 초과해야 출자한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즉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주택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러니까 주택공사라든가 지방공사가 단독으로 하든가 공동출자 50% 초과의 출자를 받아서 해가지고 LH주택공사가 공공주택 건설 사업을 할 때 이들이 공공주택 건설 사업을 할 때 그때는 국토부 장관이 승인합니다. 그런데 그냥 주택공사와 지방공사다 이때는 시도지사가 승인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정답이 몇 번이냐 하면은 48번에 1번이 되죠. 뭐 때문에? 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 이렇게 했으니까. 자, 그러면 47번 문제도 봐봐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서울특별시 A구역에서 대지면적 10만 제곱미터의 50호의 한옥을 건설 사업을 시행한다. 이때 누구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느냐 이거죠. 자, 그럼 여기는 10만 제곱미터니까 여기는 기역이 아니고 서울특별시장이 맞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정답을 몇 번으로 해야 됩니까? 3번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47번은 3번으로 수정하시고 48번은 1번입니다. 그거 잘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책을 안 봤으면 법을 제대로 설명을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자, 그래서 213페이지 서부노트 213페이지 내용을 꼭 참조하셔서 보시고, 서부노트도 거기 내가 동그라미 6번에 공공주택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고쳐줘서요. 그러니까 그냥 LH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시행하는 경우가 아니라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공공주택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다. 이렇게 고쳐서 설명했으니까 그거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택공사라든가 이들이 공공주택 건설 사업, 공공주택이 뭐예요? 공동주택이 아니고 공공이야. 이거는 임대주택이란 말이에요. 임대주택. 이런 임대주택 사업을 할 때 그때 국장이 승인하는 거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해를 잘 해두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기출문제니까 수시로 바뀌는 게 워낙 많아서 공법은 틀리는 지문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49번 주택법령상 괄호 안에 알맞은 것. 도시지역의 국민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공구별로 분할을 하여 주택을 건설 공급하려면 주택단지 전체 세대수가 몇 세대? 600세대 이상이 되어야 되고 한개 공구는 몇 세대? 300세대 이상. 좋아요. 이 정도로 이제 워낙 많이 했으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50번입니다. 주택법령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택이 인정되는 매도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했죠. 자, 문제 50번에 매도 청구입니다.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건물이 있는 경우 건축물은 매도 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 했는데 대상이 되는데 안 된다 했으니까 틀렸고, 매도 청구일 전 60일부터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 소유자와 협의를 한다. 이때 매도 청구를 할 때는 60일 전부터 협의합니까? 30일 전부터 협의합니까? 30일 전이죠. 자, 그래서 여기는 매도 청구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페이지 211페이지입니다. 자, 211페이지에 그 사업주체의 매도 청구가 있고요. 이거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한 매도 청구입니다. 뭐를 받기 위한? 자, 그래서 하고 거기 중간에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 소유자와 사전에 몇 월 이상 3개월 이상 동안 뭐 한다? 협의한다고 돼 있죠. 몇 월 이상? 3개월 이상. 그렇죠. 그래서 협의는 60일이 아니고 며칠? 30일, 3개월. 60일이 아니고 몇 개월? 3개월. 자, 3번. 사업주체가 주택건설 대지 면적 중 90%에 달하는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다.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는 90%가 아니고 95%입니다. 몇 프로? 95% 틀렸고. 사업주체가 건설대지 면적 중 80%에 달하는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소유자 중 지구단위 입계구의 결정고시 10년 이전에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매도 청구할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90%, 95% 이상 했을 때는 다 청구할 수 있는데 95% 미만이면 10년 전 원점유를 빼고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오케이? 그러니까 4번이 맞아요.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자, 51번으로 갑니다. 가번 사업계획 승인권자 을로부터 주택건설 사업을 분할하여 시행할 때 내용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주택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을은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을 고시해야 된다. 을이 승인권자니까, 그죠? 을이 승인권자니까 고시하는 건 맞죠? 자, 그 다음에 가번 최초로 공사가 진행하는 공고 외에 공고에서 해당 주택단지 최초 착공시행부터 2년 이내에 공사 시작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5521 시작. 그러니까 213페이지 보시면은 제일 밑에 공사 착수해가지고 착수기한, 시한 5년, 최초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는 5년, 최초 공고 이외에는 착공신고일로부터 2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보고 맞아요. 3번. 갑이 소송 진행으로 인하여 공사 착수가 지연되어 연장 신청을 한 경우 을은 그 분쟁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의 범위에서 공사 착수기간 연장은 1년 범위 안에서 착수기간 213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3번이 틀렸다 하는 거 보면 되죠. 자, 52번으로 갑니다. 사업계획 승인 및 건설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타당 준주거지역 간의 5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1세대당 공동주택 규모가 297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가 있다 했는데 여기서 297제곱미터 하는 이 규정은 삭제되고 없습니다. 자, 그럼 이게 이제 이 경우죠. 직주분리, 여기 직장, 여기는 주택입니다. 이 직장과 주택이 분리가 됨으로써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무슨 현상? 자, 이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준주거 지역이거나 자, 상업지역, 상업에서 유통상업은 제외한 상업지역입니다. 그러면 준주거하고 상업지역인데 유통상업을 제외한 상업지역 이 안에 주택하고 상가를 복합적으로 건축을 하는데 이때 주택의 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입니다. 몇 세대 미만? 300세대 미만이고 주택의 연면적이 건축물 전체 연면적, 그 주택의 연면적이 자 건축물 주택상가 전체 연면적의 90% 미만. 그럼 전체 면적이 90% 미만이다. 이럴 때는 사업계획 승인 안 받고 요때는 사업계획 승인 안 받고 시장 군수에 뭐 받고 건축 허가만으로 무슨 허가? 건축 허가만으로 주택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사업계획 승인 안 받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안 받는다. 승인 대상이 아니다 그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297제곱미터라는 것도 없어졌고 500세대 미만도 아니고 300세대 미만이에요. 그래서 틀렸고 국장과 시도지사는 사업계획 승인의 신청을 받은 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아니고 60일입니다. 사업계획 승인 60일 틀렸고
단독주택은 30호, 한옥은 50, 세대별 전용면적이 30 이상이고 진입 도로의 폭이 6m 이상의 단지형 연립주택을 50세대 이상을 건설하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맞아요. 오케이.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전체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를 공구별 아니죠. 600세대 이상입니다. 틀렸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아닙니다. 5년 내에 공사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5521 연장은 1년입니다. 그렇죠? 틀렸고. 정답은 3번이다. 좋아요. 53번으로 갑니다. 자, 주택법상의 50 사용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다. 사업계획 승인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는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해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다. 자, 여기는 우리가 사용검사를 우리가 임시사용 승인이나 이걸 할 때 건동, 대구공세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건동, 대구공세 시작. 한마디로 건축물은 동별로 바꿔요. 그 다음에 대지는 공구별로 받습니다. 뭐별로? 자, 그리고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뭐별로? 자, 그래서 이제 건동 대구공세 시작. 건동 대구공세. 건동 대구 이게 틀렸네요. 자, 여기는 대지는 구획별입니다. 내가 잘못 썼어요. 죄송해요. 자, 건동 대구공세 시작. 건동 대구공세. 건축물은 동별, 대지는 구획별, 공동주택은 세대별. 요거를 머릿속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건동 대구공세. 그래서 지금 53번인가요? 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의 조건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하여는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다 했는데, 자, 주택은 건축물이잖아요. 건축물은 동별로, 대지는 구획별, 주택은 뭐별, 세대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틀렸고요. 사업주체가 파산하여 주택건설 사업을 계속할 수 없고 시공보증자도 없는 경우 대표회의가 시공계를 선정해 잔여공사를 시공하고 사용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오케이. 공구별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내용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공구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가 있고요. 신청일로부터 사용검사는 신청일로부터 15일입니다. 자, 알아두십시오. 자, 보십시오.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죠. 그러면 착공을 하죠. 공사가 완료가 되죠. 완료가 되면 사용검사 받아요. 자, 이때 사업계획 승인은 신청을 받아서 60일 이내에 합니다. 이때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아까 시도, 대도시시장, 그 다음에 특광, 특특, 시장 군수, 그리고 누구예요? 국장이잖아요. 자, 여기는 이제 국장. 그럼 요거는 10만 이상이고, 여기는 10만 미만이고, 자, 여기는 국토부 장관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착공은 승인받고 5521이에요. 그러니까 5년, 최초 공구 외의 경우는 2년, 연장은 1년. 자, 그 다음에 사용검사는 공사 완료 신청을 받고 사용검사는 15일 이내에 해요. 15일 이내에 사용검사권자가 누구냐? 시군구청장.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에요. 그러면 국장이 사용검사하는 것은 국토부 장관이 사업계획 승인했다. 그러면 당연히 국장이 사용검사하는 것이지 무슨 놈의 자기가 해놔놓고 시군구청장이 사용검사 안 받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이제 볼 수 있고, 이 국장은 승인을 받을 필요 없고요. 또 아까 국장이 승인한 사유가 아까 뭐 주택공사가 했다든가 이런 경우죠. 그럴 때는 국장이 사용검사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자, 몇 번 문제인가요? 53번에 그래서 15일 이내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 정답이에요. 자, 54번입니다. 주택 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립니다. 자, 문제 54번. 자, 주택 상환사채는 딴 게 아니죠. 집이 필요한 사람이 주택이 필요한 사람이 돈 주고 채권을 구입합니다. 그럼 주택 상환사채 발행자가 누가 발행하냐? 주택공사하고 등록업자가 발행합니다.
그럼 주택공사와 등록업자가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집이 필요한 사람이 돈을 주고 채권을 구입을 해요. 그럼 갖고 있다가 이 주택공사와 등록업자가 그 돈으로 집을 지어서 3년 이내에 주택과 채권으로 주택하고 채권을 바꾸는 거. 그래서 주택으로 상환한다라고 해서 주택상환사채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틀린 거. 등록업자가 상환사채를 발행하려면 금융기관 보증이 있어야 되고 맞고요. 취득자의 성명을 채권에 기록하지 않으면 자체 발행자 제3자에게 대항력이 발생하고 기명증권이니까요. 맞아요. 등록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는 등록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 효력은 상실한다. 효력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등록업자가 발행해놓고 부도가 났다 하더라도 그 사채의 효력은 그대로 뭐하다? 유효합니다. 틀렸고 4번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자는 상환사채 대장을 비치하고 상환사채 발행과 상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됩니다. 자, 맞아요. 사채 발행하는 자는 주택상환사채 발행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다. 여기 알아두십시오. 자, 주택상환사채의 승인권자는 국토부 장관입니다. 근데 이렇게 공부를 좀 하고 하면 주택상환사채는 이게 이제 상법 중에서 사채 발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기명증권이고 이것은 대항력에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질권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등을 우리가 이제 보시고 성명과 주소가 기재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 하는 이런 문제를 보시고 상환기간은 3년이다 하는 거 알아주시고 등록업자가 발행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5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 반드시 법인이어야 한다. 이런 요건도 나와 있고 실적이 3년간 300세대 이상 이렇게 평균 그거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런 요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만 정리하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5번입니다. 상환사채를 양도하거나 중도에 해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 단 세대원은 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주의 구성원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세대원의 취약으로 인해 세대원 전원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다른 행정구역이니까 이거는 가능한 거죠. 다음 세대원의 근무로 인하여 세대원 일부 하면 안 돼. 반드시 전원입니다. 뭐라고요? 전체가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지 일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럼 전체 타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거, 해외 2년 이상 체류하는 거 아시겠죠? 상소 이런 거는 되잖아요. 근데 일부 하면 안 돼요. 정답이 몇 번? 3번이에요. 자, 좋아요. 56번. 56번에 주택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했는데요. 군수는 입주자 모집 승인 시 사업주택에 받은 마감자재 목록표 열람을 입주자가 요구하는 이를 공개를 해야 됩니다. 맞죠? 시장군수는 이런 걸 공개해야 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획 승인의 마감재와 다르게 시공 설치하는 경우는 당초 마감자재와 같은 질 이하의 자재 아니죠. 같은 질 이상으로 써야 되지. 이하가면 안 되잖아. 더 좋은 거 써야 되지. 낮은 거 쓰면 안 되죠. 이거 상식이다. 이거 틀렸고. 마감자재 목록표와 자재와 마감자재 시공 설치할 때는 입주 예정자에게 알려야 되고 자, 이런 거를 몇 년간 보관해야 됩니까? 2년간 보관해야 됩니다. 몇 년간 보관해야 된다? 그렇죠. 그까지 알아주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57번입니다. 입주자 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 경우는 공사기간, 방법 등이 적혀있는 동의서에 입주자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자, 리모델링에 관한 경우인데 하려는 경우는 입주자 사용자들은 관리주체가 자 공동주택에 관리주체가 리모델링 한다. 그때는 입주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입주자 전원의 동의 맞아요.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대표회의가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서면으로 동의를 처리할 수가 있다 했는데요. 자, 동의한 소유자가 대표회의가 시장군수 구청에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소면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제출한 이후에는 소면으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X예요.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대상이라는 기존 건물의 층수가 15층 이상일 때는 3개층까지 맞죠? 15층 이상은 3개층, 14층 이하는 2개층 맞습니다.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할 때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에 걸마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와 각 동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를 얻어야 된다 했는데 여기서 알아둘 것은 이게 리모델링의 이게 이 작년도 기출문제인데요. 리모델링의 조합을 설립할 때는 이거 맞아요. 조합을 설립할 때는 이게 맞는데 리모델링 시행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거 틀렸어요. 리모델링 시행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75%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3분의 2가 아니고 75%거든요. 그러니까 조합을 구성할 때는 이게 맞지만 리모델링 시행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75%의 동의예요. 그래서 이거는 틀렸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2번하고 몇 번? 4번 모두가 정답이라고 해야 된다 하는 거. 작년에 기출문제지만 이거는 오답 처리가 안 됐습니다. 만은 그래도 오답으로 해야 됩니다. 2번, 4번. 자, 58번. 주택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로서 복리수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했는데 자, 주택공사가 복리시설에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할 때는 신고합니까? 허가받아야 됩니까? 승인받아야 됩니까? 자, 여기는 모집 승인이죠. 한마디로. 그래서 여기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할 때는 신고할 필요 없죠. 공공이니까. 믿을 수 있으니까 신고할 필요 없다. 이거 빼고 틀렸고. 지방공사가 사업적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견본주택에 마감자재 목록표와 견본주택의 각실의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을 제작을 해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는 영상물 제작해가 구청 제출하는 건 맞죠? 이건 법적으로 똑같이 모든 게 적용되니까 동그라미.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특구에서 50층 이상의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다 했는데 자, 일단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안 받는 거는 도경과이라고 했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 관광특구 이거는 적용 안 받죠. 근데 적용받는다 했으니까 틀렸고. 공공특기 외의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지역에 공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여기도 공공특기 외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지역에 공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안 받는다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5번. 시도지사는 사업계획 승인이 신청이 난 30일 이내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자, 승인이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30일이 아니라 여기는 20일 이내입니다. 며칠 이내? 자, 20일 이내에 분양가 심사위원회 설치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죠. 30일이 아니고 며칠? 20일. 그래서 옳은 것은 몇 번? 2번밖에 없습니다. 자, 59번입니다. 공급 및 분양 가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 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이 된다. 그렇죠? 택지 가격하고 뭐야? 땅값하고 주택비용이잖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로부터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자, 믿을 수 있는 사람이잖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승인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죠?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주체가 복리시설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는다. 사업주체가 복리시설을 모집할 때 시장군수의 승인이에요? 신고예요? 시장군수에게 뭐 한다? 승인이 아니고 뭐다? 신고. 자,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 적용 주택에 모집 승인을 받았을 때는 분양 가격을 공시할 필요가 없다 했는데 이때는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광특구 150m 이상, 이때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한다 했잖아요. 그죠? 적용 받는다 틀렸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 정답이다 이 뜻입니다. 자, 60번 사업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부당한 것인데요.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주택건설 사업에 건설된 주택과 대지에 대하여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 이후부터 예정자가 당해주택 및 대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 기간 동안 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일정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자, 사업주체의 행위 제한에 관한 기간을 잘 설명하고 있고요. 4번의 부기등기는 건설대지에 대하여는 입주자 모집 공고와 동시에 하고, 자, 건설된 주택에 대해서는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주택은 맞아요. 그런데요, 건설 대지는 입주자 모집 공고와 동시가 아니라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 뭐라고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볼게요. 자, 사업계획 승인받고 착공을 해요. 자, 그 다음 이제 사용검사 받고,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 하죠. 여기서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합니다. 그럼 저 승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을 해줍니다. 승인하고 이제 입주자 모집합니다. 자, 입주자 모집은 이 공고 승인 신청을 받아서 모집 공고하죠. 자,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자, 60일까지 이 기간 동안, 이날로부터 이 기간 동안은 사업 주체는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 사업 주체가 행위가 제한된다. 그럼 여기 어떤 행위? 저당권 등의 설정 행위라든가 임차권 설정이라든가 이러한 저당권 설정 등의 행위를 할 수가 없다 이것. 자, 그 다음에 이제 부기등기죠. 대지에 대한 부기등기는 이날입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하고, 그 다음에 주택에 대한 부기등기죠. 부기등기는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 이 부기등기 이후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했다. 이때는 그 자체가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부기등기라는 것이 소유권에 붙여서 등기하는 건데, 이 재산은 자, 집을 짓고 있다가 20층짜리인데 10층을 짓고 부도가 났어. 부도가 나니까 보증회사도 부도가 났어. 그럼 입주 예정자가 울며 겨자 믿기 식으로 이게 돈을 부담을 하고 하는데, 여기 1차 부도가 나면 눈썹이 휘날리도록 쫓아오는 사람이 누구냐? 채권자야. 그럼 자갈 대준 사람, 모래 대준 사람, 시멘트 대준 사람, 목재, 나무 대준 사람, 이런 사람들 와서 전부 다 짓고 있는 땅을 압류하고 또 건물을 짓고 있는 거를 압류해버리면 입주 예정자가 너무나 큰 피해를 보니까 입주 예정자를 위해서 여기는 자, 부기등기 이후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한 것은 무효가 된다는 그것을 취지로 소유권에다가 붙여가지고 등기하는 것이 부기등기라 이 뜻이야. 그래서 대지에 대한 부기등기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4번은 입주자 모집 공고와 동시에 한다 했으니까 그게 모집 공고는 이날이잖아. 이날이잖아. 그러니까 이날이 아니고 이날. 그래서 이게 틀렸다는 게 바로 보인다. 정답이 4번입니다. 61번. 주택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토지주택공사가 총 지분의 70%를 출자한 부동산 투자회사가 사업주체로부터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는다. 70% 이상, 50% 이상이 출자하면은 그거는 행정청인 구청 공공시행자가 되는 거예요. 이때는 승인 받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받을 필요가 없고요.
자, 그리고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특구 50층 이상이죠. 51층이니까 분양가상은 적용 안 받습니다. 자, 4번. 주택의 사용검사고 주택단지 내 일부의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토지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를 하려면 해당 토지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면적의 5% 미만, 그렇죠.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는 일부입니다. 5% 미만입니다. 그렇죠? 5% 미만 맞습니다. 정답이 5번이에요. 자, 그리고 5번에 사업주체가 투기과열 지구에서 건설공단주택의 입주로 선정된 지위는 매매하거나 상속할 수가 없다 했는데 이때는 투기과열 지구로 건설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라고 했죠. 그래서 투기과열 지구는 주택은 관계없죠. 그런데 상속은 할 수 있어요. 매매는 안 되지만 상속은 안 된다. 주택은 관계없고요. 자, 알아. 투기과열 지구는 주택은 전매 제한이 안 걸립니다.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그런데 투기과열 지구는 지위, 분양권이 제한되죠. 지위가 제한되고 상속은 가능하니까 상속할 수 없다 해서 5번도 틀렸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다. 그 뜻입니다. 자, 62번.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택상환사채 증여, 매매 알선, 개발채권의 양도, 그 다음에 광고, 지위 매매라가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교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물었잖아요. 도시개발채권은 사고 팔 수가 있어요. 양도채권, 금지채권이 아닙니다. 도시개발채권은 사고 팔아야 돈이 되는 거죠. 도시개발채권은 누가 구입합니까? 민간 시행자가 구입을 하는데, 자, 계약 금액의 3%와 그 다음에 면적 3.3제곱미터당 2만 원에 해당하는 채권을 누구든지 민간이 시행자가 구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채권 양도 금지 제한이 아니니까 이 3번이 정답. 이것도 문제를 통해서 알아보래요. 아주 좋은 문제래요. 63번. 공급주서 교란 금지를 방지하기 위해 금지되는 행위가 아닌 것. 조합원의 지위 매매, 사채의 매매할 선 다 됩니다. 안 됩니다. 입주자 저축 증서의 저당까지 금지하느냐. 상속과 저당은 뭐 된다? 허용되고 있죠. 상속과 저당은 뭐 된다? 허용되는 행위니까 저당은 관계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저당은 금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저당은 허용된다. 3번이 정답이죠. 상속과 저당은 허용한다. 그거 기억해 두시고. 자, 64번. 공급과 관련하여 금지되는 공급주소 교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똑같이 나왔네요. 주택을 공급한 주택의 지위 증여, 주택상환사채 저당. 저당은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상속. 그렇죠? 저당권 설정과 상속은 금지되는 이전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허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2번이다 하는 거 보면 됩니다. 자, 65번. 투기과열 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투기과열 지구는 국토부 장관하고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자, 이건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너무 높은 경우 이때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할 수가 있는데 이 투기과열 지구의 지정권자는 국장하고 누구다? 시도지사예요. 그러니까 1번 시군구청장 틀렸고 2번은 시도지사가 국장하고 국장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 시군구청장과 협의한다 했으니까 틀렸고 3번 투기월 지정하려면 투기월 지구 내 기존 주택에 대해 주택의 전매 제한이 적용이 된다 했는데 투기과열 지구 내 기존의 주택에 대해서 아니죠. 투기과열 지구는 지위만 전매 제한, 분양권만 전매 제한되니까 주택은 전매 제한에 안 걸린다 이거야. 틀렸고 4번 주택의 분양 계획이 지난달보다 30% 이상 증가한 곳은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30% 이상 증가가 아니고요. 감소한 것이라고 해야 돼요. 감소. 그래서 틀렸고요. 정답은 5번이에요. 5번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적이 되어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 전매하는 경우는 전매 제한에 적용되지 않는다. 해외 거주 허용된다 이 말이죠. 5번이 정답입니다. 알아두시고 66번. 투기과열 지구의 지정 요건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거 만만찮네요. 2개월간
총력 경쟁률 5대1 맞아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10대 1이에요. 그것도 맞네요. 지난달보다 30% 이상 증가한 곳이 아니고 감소한 곳이에요. 틀렸네요. 그 다음에 신도시 개발은 주택의 전면이 대응으로 투기가 우량 시도별 주택보급 평균 이하. 이거는 맞아요. 자, 허가 실적이 급격히 증가한 곳이 아니고 감소한 곳이니까 틀렸고요. 자, 그러면 옳은 거는 기업과 니언과 리얼이에요. 그래서 세 개가 정답입니다. 이런 거 꼭 하나 알아두시고 가야 되겠습니다. 자, 67번입니다. 주택법면상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받는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겠습니다. 자, 세대 전부가 수도권 바깥으로 이전하는 것 일부 가면 안 된다 했잖아요. 전부라고 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혼으로 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것도 허용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럼 여기도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물었잖아요. 그러면 일부는 전매가 허용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죠. 해외는 2년인데 1년 안 되는 거잖아요. 이혼으로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것은 가능해요. 그죠? 3번이 정답이에요. 자, 68번입니다. 가번 주택법령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는 자로서 주택 전매 제한을 받고 있다. 이때 설명으로 틀린 거 사업주체는 지방공사가 아니고 세대원은 세대구축가 포함된 세대 구성원을 말하고 수도권은 수도권 정비계획에 의한다 했습니다. 갑에 대한 전매 제한의 기간의 기산점은 자, 대상 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하여 최초로 공급계약이 체결이 가능한 날이다. 맞죠? 그 날로부터 최초 공급계약이 가능한 날. 그러니까 이 날이에요. 여기요. 최초 공급계약 가능한 날이 이날. 입주자 모집 공고 모델하우스 이날. 자, 맞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대상주택이 수도권 외지역으로 비투기과열 지구인 공공택지 소지할 경우 갑에 대한 전매 제한 기간은 3년이다 했는데 수도권 외지역으로 비투기지역 이런 거는 뭐 일단 1년 6개월 이렇게 전매 제한 기간을 1년 정도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갑이 대상주택을 전매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 주택을 우선 매입할 수가 있고요. 상속의 주택을 취득하여 갑의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면 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갑은 대상주택을 전매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68번의 경우는 몇 번이에요? 자, 이때 전매 제한 기간, 이거는 전매 제한 기간은 별도로 공부할 필요 없다. 수시로 바뀌는 건데, 자, 그게 굳이 알려고 한다면 페이지 이거는 서부노트에 여러분 딱 적어놨잖아. 서부노트 보면 전매 제한 기간이 봐줘 225페이지에 보면 거기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수도권 외의 지역이고 비투기과열 지구다. 공공택지 소지할 경우 갑의 전매 제한 기간은 했는데 투기과열 지구가 아니니까요. 자, 이때는 얼마가 됩니까? 자, 투기과열 지구가 아니다. 아닌 경우에 이때는 비투기 지역이니까 페이지 226페이지잖아. 226페이지 제일 위에 있죠. 투기과열 지구 외의 지역이니까 1년이래. 1년. 그렇죠? 그래서 1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3년이 아니고 1년입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다 이 뜻입니다. 자, 69번.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이냐? 전매행위 제한의 기간은 주택의 수급 상황,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가 있다 했죠. 자, 이거 투기과열 전매행위 제한의 기간은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등을 우려를 고려하여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가 있다 했는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전매행위 제한 기간 한번 봐봐요. 자, 여기서 이제 페이지 224페이지 보게 되면 자, 밑에 전매행위 제한 기간 개가 공통상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입주자 모집을 하여 최초로 공급계약이 체결이 뭐한 날? 가능한 날로부터 뭐한다? 기산한다. 주택에서는 이제 등기는 대지를 제외한 건물에 대해서만 소유권이 하는 경우 포함하고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2 이상일 때는 그중 가장 긴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지금? 주택수급상한 투기를 고려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최초로 공급계약을 체결이 뭐한 날? 가능한 날로부터 뭐한다? 기산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때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런 말은 맞는 것 같죠? 맞는 것 같은데 아까 공통적인 사항의 224페이지 서부노트에 보니까 분명히 딱 명시되어 있죠.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는 2 이상일 때 가장 긴 것이고 또 최초 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딱 명시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69번은 뭐라고 돼 있는지 한번 봐봐요. 해석 부분에 뭐라고 돼 있는지 내가 만들 때 하고 수도권 지역으로 69번 해석 봐요.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건설 공급들은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는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아서 전매할 수 있다. 이거 뭐 동문서답한 것 같은데? 그죠? 자, 이거는 69번에 관한 문제인데 틀린 것은 했잖아요. 그러면 1번은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일단 맞는 것을 보고 사업주체가 수도권 지역으로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건설 공급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그 주택의 소유권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 등기하고 해외 2년 이상 체류하는 경우 동의를 받아서 전매 제한을 전매할 수가 있고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이전하는 경우 제한을 할 수가 있고 수도권 외 지역으로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건설 공급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주택 국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공매가 시행할 때는 사업주체는 동의 없이도 전매할 수 있다. 5번이 틀렸네요. 자, 그래서 1번이 틀린 게 아니고 몇 번이에요? 5번이에요. 그럼 69번은 답이요. 5번으로 수정하십시오. 몇 번으로? 그래서 5번이 틀렸어요. 죄송해요. 자, 70번. 주택공급 질서 교란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부당한 것. 입주자 저축증서 상환서체 등을 상속받아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자, 이미 체결한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자, 이거는 70번은 어떻게 됩니까? 저축증서 상속을 받아 했잖아. 뭐를 받아서? 상속은 허용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걸 무효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1번이 바로 틀렸다. 이런 거 똑똑하게 봐야 되겠네. 대충 보면 안 되겠죠? 자, 5번. 모든 사업주체가 건설한 국민주택의 분양대금, 임대보증, 임대료에 체납이 있을 때는 국세체납처분, 지방세체납처분 예외에서 이를 뭐한다? 강제할 수 있다. 여기는 모든 사업주체가 틀렸어요. 자, 직접 강제 징수할 수 있는 사람은요, 공권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공권력이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국가와 지자체예요. 아시겠죠? 그럼 국가와 지자체가 아닌 사업주체는 직접 강제 징수할 수 없고 누구에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징수를 위탁을 하고 위탁 수수료를 100분의 2로 지급해야 돼. 그래서 위탁 수수료를 여기는 100분의 얼마예요? 2예요. 그러니까 도시개발법과 정비법은 위탁 수수료가 100분의 4고 주택법은 위탁 수수료가 100분의 2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5번도 틀렸고 몇 번 더? 1번도 틀렸다. 그렇게 보십시오. 2개예요. 71번.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건데 매매, 정자, 상속은 허용이 되잖아요. 1번. 그렇죠. 자, 그리고 투기과열 지구에서 71번에 전매 제한 기간은 이거는 무조건 일률적으로 말할 수가 없죠. 3년이다. 틀렸고. 자, 4번. 사업주체가 전매행위가 제한되는 분양 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그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무슨 등기? 부기 등기해야 됩니다. 맞아요. 이때 대지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 주택은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한다. 오케이? 정답이 4번입니다. 자, 72번.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에 관한 조문의 일부다. 아, 이것도 좋은 문제네요. 자, 주택 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청약 경쟁률이 5대1을 초과했거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얼마? 10대1입니다. 그죠? 그래서 5대1. 그 다음 2번에 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게 주택 분양 계기 직전월보다 몇 프로 이상? 30% 이상 뭡니까? 감소한 것. 30% 이상.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에요? 1번입니다. 이런 요건의 문제는 꼭 하나가 나올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는 서부노트 220페이지 투기과열지구라든가 그 다음에 222페이지 조정 대상 지역 신설된 거잖아요. 이런 거는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자, 72번입니다. 73번. 농지법이 왔네요. 자, 농지법령상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농업인에 해당하는 자는 했는데 꿀벌 10분을 사육한 자, 가금 500수를 사용한 자 했는데 일단 농업인에 관한 개념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자, 농업은 자, 1091, 330, 120, 120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1120, 1091, 330, 120, 121인데 여기서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농업인에 해당하는 자를 물었잖아요. 그러면 꿀벌은 얼마 이상? 10군 이상. 맞네요. 자, 그 다음에 가금은 얼마? 1000수. 500이니까 아니고요. 1년 중 축산업은 120일, 농업은 90일입니다. 그러면 120일 안 되니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연간 판매기 120만 원이죠. 120만 원인데 100만 원은 아니고요. 330인데 300이니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더. 1091, 330, 120, 120. 시작. 1091, 330, 120, 120. 이것이 농업인이다 하는 개념 정확하게 알아두시고 가야 되겠네요. 서부노트는 234페이지에 있으니까 참조해 두시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74번. 농지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했는데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하는 토지더라도 법적 지목이 과소반인 경우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실제 토지 경작설이잖아요. 농업인의 농지에 관한 개념은 실제 토지 현상설이 통설이거든요. 지목설이 아니고요. 자,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와 이용과 보존에 관한 법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소유, 보존, 요 파트를 우리가 잘 보시는데 이용에서는 대리경작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임대차, 요거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보존은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그리고 행위제한인데 행위제한은 안 봐도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2개 이상의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행위제한, 요런 거는 기본적으로 원리를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농지 보존 부담금, 심심하면 한번 봐두시고요. 요까지만 정리하면 더 이상 안 봐도 좋습니다. 그럼 농지 소유는 일단 경자 유전의 원칙입니다. 경작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경작자가 아니어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것. 자, 그 다음에 소유 상한에 관한 3가지. 소유 상한은 일단 주말농장. 주말농장은 전체가 1000제곱미터 미만이고 그 다음에 상속을 받았다. 이농을 한다. 8년 이상 농사에 있다가 이농. 이때는 얼마? 10,000제곱미터. 그렇죠? 자, 여기 만을 초과할 수가 없다. 자, 이 비용농인이죠. 자, 그 다음에 매수 청구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유를 초과하게 되면 처분해야 됩니다. 그 농지를 뭐 해야 된다? 처분 의무. 처분 의무를 위반을 하게 되면 이때는
이행강제금을 내야 돼. 무슨 강제금? 자, 이행강제금은 농지가액의 20%다. 요런 거를 우리가 주의를 하시고 앞부분에 총설에서 자, 용어 정의 이런 것 등을 주의하시고 가면 되겠죠. 그럼 이게 이제 농지인 건 농지 아닌가. 자, 이런 건데 그럼 여기서 이제 74번에 자, 용어에 관한 문제. 실제로 농작물을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이더라도 법적 지목이 과수원인 경우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했는데 실제로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이고 법적 지목이 과수원인 반드시 농지지 왜 농지가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해가지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는 1번이 바로 틀렸고 소가축은 몇 두예요? 소가축은 몇 두? 그렇죠. 그 다음에 1년 중 얼마입니까? 120일이죠? 그럼 150일이니까 이거는 농업인에 해당합니다. 그죠? 근데 100두를 사용해야 되는데 몇 두? 80두라고 했잖아. 몇 두? 80두니까 요거는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소가축 80두를 사육하면서 1년 중 150일에 축산업에 1년 중 120일 넘었잖아. 그럼 농업인 맞지? 3000제곱미터 농지에 경작업 1년 중 80일 농업에 종사한 계는 농업인에 해당한다. 일단 300, 얼마가 넘었어요? 330제곱미터가 넘잖아. 그러면 해당이 돼. 인삼경작지로 계속하는 이용기간이 4년인 지목이 전인 토지, 당연히 농지죠. 맞죠?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자, 농지법상 75번 용어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농지란 전답 과수원 법적 지목 이하에 불과 실제 토지 현상의 농작물의 경작 단연성 식물 재배적으로 이용되는 토지와 초지법에 의한 초지다. 초지는 농지가 아니죠. 딱 틀렸네. 1번 바로 걸려버렸네. 자, 농지 아닌 거 세 가지 시작. 지목이 전답돼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경작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지목이 임야로서 형질변경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형질변경 안 하고 과실이라든가 유실수 등을 심는 경우 이것도 임야니까 농지가 아니다. 마지막으로 초지는 초지니까 농지가 아니다. 세 가지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답이 바로 몇 번? 1번이다. 나머지는 우리가 농업일에 관한 용어적이 잘 설명하고 있으니까 맞아요. 자, 76번. 주말 체험 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는 틀린 것. 농업인이 아닌 개인도 소유할 수가 있고 총 1000제곱미터 미만 맞고 취득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야 됩니다. 농취증은 시구 읍면장으로부터 주말 영농을 하는 사람도 받아야 돼요. 소유 농지를 농산물 유통가공시설 부지로 전용하려면 농지 전용 신고를 해야 되고 취득한 자가 징집으로 인해 농지를 주말 체험 영농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 1년 내에 농지를 처분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 처분의 의무가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자, 어떻게 됩니까? 주말 체험 영농에 이용하지 못하게 군대 징집으로 인해서 주말 체험 영농을 이용하지 못하게 됐다. 그러면 처분 의무가 뭐 됩니까? 면제되는 사유예요. 그래서 5번이 틀렸어요. 77번. 농지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겠습니다. 그럼 발급받아야만 취득할 수 있는 경우죠. 자, 그래서 합병, 분할, 상속, 시효완성 다 발급받지 않고도 농지를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별도로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뭐를 받아야 돼? 농취증 발급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발급을 받아야 하는 거는 2번이에요. 나머지는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정답이 몇 번이에요? 2번. 이건 기출문제로 한 번 더 나왔으면 더 좋겠네. 78번. 자, 농지 처분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소유자가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으로 휴경하는 경우는 농지를 자기의 농업적에 이용하지 아니하더라도 농지 처분 의무가 뭐 된다? 면제된다. 그 공직으로 가는 경우인데 그죠? 면제됩니다. 맞고요.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로 소양이 판명이 되는 소유 농지 전부를 뭐 해야 된다? 처분하여야 한다 했는데 전부를 처분합니까? 초과하는 부분만 처분합니까? 그렇죠. 초과하는 부분만 처분해야 되니까 틀렸어요. 처분 의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몇 년 내에 1년이지 6개월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3번도 틀렸고요. 자, 79번입니다. 건축법상 이행 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부당한 것 했는데, 자, 건축법하고 농지법의 이행 강제금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행 건축법상의 강제금은 시정명령을 받고도 지정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가 부과 대상자이고, 농지법은 처분 대상 농지대의 시군구구청장의 6개월 내에 처분 명령을 받고도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가 부과 대상. 아, 잘 만들었네. 근데 지문이 기네, 솔직히 말해서. 건축법상 이행강제의 부과권자와 농지법상의 이행강제 부과권은 시군구청장. 맞아요. 건축법은 건폐율, 용적률, 무허가, 무신고 건축에는 1제곱미터 시가 필요는 50%,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 전용 면적 2분의 1이라는 금액에 위반 면적을 곱한 금액인데, 농지법은 농지가액의 20%. 자, 이행강제금 최초 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에서, 농지법은 1년에 1회. 좋아요. 이행강제 부과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 이행하는 경우는 새로운 강제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강제금은 반환하는 게 아니고 부과된 강제금은 징수해야 됩니다. 반환이 아니고 뭐라고? 징수. 그래서 틀렸고, 자, 3번 같은 경우도 엄격히 말하면요, 요거 나온 김에 조금 설명할게요. 건축법은 요렇게요, 건폐율을 위반을 해서요, 건폐율을 위반한 면적이 30제곱미터예요. 자, 그 다음 여기 옥상에다가 허가를 안 받고 무허가 건축한 것이, 이게 만약에 건축물이 30제곱미터라고 봅시다. 이러면요, 건폐율은 70, 80, 90, 100을 알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신고 안 하고 건축한 거, 건폐율을 위반한 거, 용적률 위반한 거, 그 다음에 허가 안 받고 건축한 거, 이것이 행위별로 이행강제금의 부담 비율이 달라요. 그럼 여기 1제곱미터당 시가 표준액이 만약에 계산하기 좋게 100만 원이라고 합시다. 이랬을 때 이 이행강제금이 얼마냐고 하면요, 100만 원 곱하기 100분의 50이에요.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이 비율을 곱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위반 면적이 건폐율 위반은 30제곱미터니까 거기다가 건폐율은 80%죠. 위반하면. 그럼 80% 이렇게 돼서 건폐율 위반한 것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 100만 원에 50%니까 50만 원이잖아. 그럼 50만 원 곱하기 30이니까 1,500만 원. 1,500만 원에 80%니까 1,200만 원이네. 자, 그 다음에 무허가 건축액은 똑같이 계획해가지고 30 똑같이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무허가는 100%잖아요. 100%니까 이거는 1,500만 원. 그럼 1,500만 원하고 1,200만 원 더하니까 2,700만 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계산할 수 있으면 건축법의 이행강제금은 다 해결되고, 농지법은 20%예요.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맞추어 주시고요. 그래서 여기도 엄격히 말하면 이 3번도 별로 옳은 거 아니죠. 이거 3번도 시가 표준한 게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위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맞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도 틀렸다고 보면 됩니다. 자, 80번. 농지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정리할 수 있는 것은 1년간 국외 여행 중인 경우, 소송 중인 경우, 구치소에 수용 중이어서 작용할 수 없는 경우, 위탁정령은 이게 돌아오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자, 돌아오는 거니까 여기는 지금 국내 여행이 아니고 국외 여행. 뭐라고요? 국외. 그 다음에 소송 중인 경우라 했는데,
청산 중이어야 하죠. 그리고 여기는 또 2개월간 치료가 아니고 3개월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밖에 없어요. 그죠? 그리고 5번 같은 경우도 3개월 이상 해외여행이잖아요. 그 2개월이 아니고. 그래서 2개월 틀렸고 2개월 3개월 틀렸고 소송 중이 아니고 청산 중이고 그 다음에 국외 여행인데 국내 여행 틀렸고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기출문제도 요래 수정해 놓으니 그것도 만만찮네요. 그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세요.